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3차원 객체 이동, 크기 조절, 축척, 회전, 삭제 등 직접 편집할 수 있다. 고정된 모서리 또는 면, 분할선의 기준으로 면의 기울기를 수정할 수 있다.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직접, 두 번째, 제도이며 다음 순으로 진행됩니다. 수정 명령 중에 면을 이동하거나 전체 크기 비율을 조절한다거나 또는 객체를 회전시키는 직접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위해 위쪽에 있는 열기 버튼 클릭하여 직접.ipt 파일을 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접은 영어로 다이렉트죠. 그래서 어떠한 명령들은 그 기능만 하는데 얘는 직접적으로 얘를 회전시키고 면을 이동하고 또 크기를 바꿔주는 기능들이 모여있는 복합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축키는 없고요. 직접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상에 선택 양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항목은 내가 어떤 작업을 할 건지 선택을 하게 되고요. 또 그 밑에 부분은 선택 필터에 관한 부분인데 얘에 대해서는 제가 각 유형마다 사용을 해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동이에요. 이동일 때 제가 안쪽에 있는 이 원통면 하나를 클릭했어요. 그럼 면을 클릭한 거죠. 면을 클릭했을 때 얘의 기준점이 자동으로 추적이 되고요. Y축, Z축, X축이 자동으로 생겨나게 되죠. 로컬일 경우에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선택한 지점에서부터 방향이 나오는 거고요. 표준으로 하게 되면 여기 UCS 좌표계를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편하신 모드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이동할 방향 지정한 후에 이 방향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해볼게요. 그러면 치수를 입력하는 칸이 나타나게 되고요. 제가 15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하게 되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통면은 내부 안에서 이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깥에 있는 면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동을 시키면 똑같이 15만큼 이동을 시켜볼게요. 이걸 엔터 하게 되면 그만큼 늘어나게 되죠. 면이 이동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선택 필터를 내려보면 지금은 면인데 아래쪽에 솔리드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체 전체가 선택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선택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방향이 나타나게 되고 방향을 이동시켜보면 10 입력을 해볼게요. 엔터. 얘는 본체 이동이 됩니다. 이 기능은 수정에 있는 본체 이동 명령이랑 동일하죠. 단 본체 이동은 X, Y, Z축 좌표를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지만 이 직접에서는 내가 방향을 지정해서 그 방향의 값을 입력을 한 후에 한쪽 방향씩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크기입니다. 형상의 크기를 변경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움직였던 이 면의 경우에도 반대쪽을 또 줄여볼게요. -20 하고 입력하고 엔터하면 이 크기가 줄어들고요. 아까 이동해서 이런 구멍 같은 원통면을 이동시켰을 때는 위치가 바뀌었죠. 근데 이 크기에서는 얘의 지름 또는 반지름 값이 바뀝니다. 제가 -6을 입력하고 엔터를 하게 되면 이 구멍의 크기가 중심에서부터 반지름이 6mm만큼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선택할 때 면 아래쪽에 보면 또 필터가 있어요. 여기서는 간격 띄우기라고 되어 있어서 내가 입력한 만큼 간격 띄우기가 됐는데요. 제가 얘를 지름으로 바꾸게 되면 현재 지름이 32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20으로 바꾸겠다 하면 20을 입력하고 엔터하면 이 구멍의 크기가 20이 됩니다. 그 밑에 반지름도 있죠? 네, 반지름 값을 그럼 똑같이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15. 이렇게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눈 모양 아이콘은 미리 보기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체크 해제되어 있으면 얘가 편집되는 것을 미리 보기가 자세히 안 보이고요. 네, 체크했을 때 살이 채워지는 부분이 보이고 있죠. 작업을 하지 않을 거면 이쪽에는 재설정 작업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형상의 크기 비율을 조정을 하는 명령인데요. 얘는 솔리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본체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얘의 원점을 기준으로 모든 크기 비율이 각 축 방향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균일이기 때문에. 이때 1은 비율이고요. 1보다 작은 값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5를 입력하면 절반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기준으로 X, Y, Z축의 모든 크기가 균일하게 조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균일하게 조정하기 싫다 하면 비균일도 있습니다. 각 축 방향에 대해서 비율값을 입력을 해주면 돼요. 뭐 X 비율은 1이다. Z 비율은 1이다. Y 비율은 1이다. 우선 각각 비율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로는 회전입니다. 이 형상을 회전시킬 건데요. 면 말고 저는 솔리드로 변경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본체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척도 마찬가지지만 회전도 처음에 본체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점이 지정이 되죠. 근데 축척이랑 회전 같은 경우 이 원점에서부터 크기가 줄어들고 회전이 되기 때문에 얘를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나는 여기 이쪽에 있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회전을 주겠다 하는 경우 지금 이 위치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때는 트라이어드 위치 변경이라고 하는 찾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내가 기준점으로 삼을 지점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변경이 됐어요. 이 다음에 내가 회전시킬 방향 확인 후에 드래그해서 이동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 위치에 따라서 회전되는 반경이 이렇게 달라지겠죠. 축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찾기 이용해서 내가 비율을 바꿀 위치를 여기로 바꾸면 이 원점에서부터 크기가 바뀝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삭제예요. 삭제는 형상을 삭제하는 건데 면밖에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얘는 여기 있는 면 삭제랑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필요 없는 면, 여기 있는 원통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통면이 사라지니까 이 내부를 채워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엔터 하게 되면 구멍이 메꿔져요. 마찬가지로 제가 위쪽에 있는 이 면을 삭제를 한다 하면 가까운 부분, 아래쪽이 좀 더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채워지니까 삭제가 완전히 되고 있습니다. 위쪽 면을 선택한다 하면 여기 경고 표시가 뜨죠? 오류가 난다고. 얘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옆면을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 누르면 면이 삭제가 되죠. 편집이 끝났으면 취소 또는 ESC 버튼 눌러서 종료를 하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직접 명령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면에 기울기를 적용하는 제도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위해 위쪽에 있는 열기 버튼 클릭한 후 제도 1, 2, 3번을 Shift 키 누른 상태로 모두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냥 아래쪽 탭에 제도 1, 2, 3 중에서 3번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제도 1번을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이 제도는 이런 객체, 면에 기울기를 적용시켜주는 명령인데요. 영어 명령 이름은 드래프트입니다. 하지만 마우스를 올려보면 면 기울기라고 되어 있죠. 얘가 드래프트가 된 이유는 한국에서는 드래프트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손으로 도면을 그리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 손으로 도면을 그릴 때 제도판이라고 하는 약간 기울어진 판 위에서 도면을 그렸어요. 그 판을 드래프트판이라고도 불렀는데 거기에서 따와서 얘가 제도라고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억을 하기로는 얘는 면에 기울기를 적용하는 명령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도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면 기울기 창이 나타나면서 왼쪽에는 기울기를 적용할 수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된 모서리, 두 번째는 고정된 평면, 세 번째는 분할선이고요. 유형을 바꿔보시면 이렇게 인장 방향하고선 고정된 모서리와 분할선에서
볼 수가 있어요. 면의 기울기를 적용하실 때 이 인장 방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방향에 따라서 각도가 적용되는 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장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제도 1번 파일을 준비를 한 거고요. 잠깐 취소 버튼 클릭해서 창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 1번 파일은요, 초콜릿을 만들거나 빵을 만들 때 모양을 잡아주는 틀이 있잖아요. 보통 몰드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죠. 그 몰드를 간략화해서 작성한 파일입니다. 만약에 이 틀에다가 제가 초콜릿을 또는 반죽을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모형 검색기에서 부품의 끝을 끝까지 내려보면 어떤 형상이 채워졌죠. 얘가 초콜릿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을 녹여서 틀에다가 부었어요. 그러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네를 빼내게 되겠죠. 위쪽에 있는 직접 명령 이용해서 이동 솔리드로 이 안쪽에 있는 형상을 위로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값은 상관없어요. 이때 틀에서 제가 위쪽으로 빼냈잖아요. 완성된 이 초콜릿을. 이 방향이 인장 방향이에요. 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ESC 버튼 눌러서 직접 편집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의 반단면도를 실행해서 제 옆면을 클릭해서 조금 이렇게 이동시켜 볼게요. 이거 V표. 이 반단면도는 제가 지정한 이 평면에서부터 이 객체를 잘라서 보는 명령이고요. 제가 얘 단면을 지금 보기 위해서 잠깐 잘랐습니다. 이렇게 틀의 모양을 옆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몰드들을 자세히 보신 분들도 있고 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신데 인터넷에 사진만 검색해도 아마 나올 거예요. 이 몰드들은 자,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왜 벌어져 있냐면 얘가 위쪽으로 이렇게 빼내잖아요. 근데 얘가 수직이거나 또는 가공, 제작을 좀 잘못해가지고 안쪽으로 아주 조금이라도 살짝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빼내는 방향은 위쪽인데 빠지지가 않겠죠. 왜냐면 여기까지 틀이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빼내다가 잘못해서 얘가 부서지거나 아니면 망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틀은. 그럼 제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제품도 마찬가지로 조금 위쪽이 살짝 기울어지게 만들어져 있겠죠. 지금 저는 극단적으로 그렸는데요. 실제 제품은 1도에서 2도, 많게는 5도 이내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쉽게 이 제품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위쪽으로 빠지는 인장 방향이라고 했어요. 윗면에 대해서는 기울기가 적용이 안 되고요. 얘가 빠져나오는 방향에 대해서 이 기울기가 적용이 되는 거겠죠. 이 제도 명령은 금형 설계를 하거나 또는 금형 쪽에서 일했던 분들이라면 이해를 조금 쉽게 하겠지만 그 부분이 처음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틀, 모형 틀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 명령 사용에 대해서는 제도 2번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도 명령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인 고정된 모서리를 볼 거고요. 인장 방향은 위쪽을 지정해 줄게요. 위쪽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향하고 있는 방향의 축 또는 모서리 또는 면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면을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 면을 클릭하나 모서리를 클릭하나 동일합니다.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빠져나온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인장 방향과 수직한 평면에 대해서는 기울기를 적용할 수가 없고요. 얘랑 평행한 면들에 대해서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면을 하나 선택을 해볼 건데요. 면을 선택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얘는 고정된 모서리예요. 모서리 하나를 고정시키고 얘를 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 기울기를 주는 거죠. 근데 면 같은 경우에는 위쪽이랑 아래쪽 모서리가 두 개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을 딱 절반으로 나눴을 때 위쪽을 클릭하느냐 아래쪽을 클릭하느냐 고정되는 모서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면의 위쪽을 클릭을 하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 저게 고정된 모서리고요. 제가 회전축이 되겠죠. 컨트롤 키 눌러서
면을 선택 해제하고 이번엔 아래쪽. 이번에는 아래쪽 모서리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면서 얘가 회전축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모서리를 기준으로 각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면을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먼저 위쪽을 클릭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각도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한 20도 입력하면 모서리 고정되어 있고 다른 모서리가 회전하면서 기울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장 방향을 바꾸면 각도가 적용되는 방향이 바뀌어요. 고정된 모서리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고정된 모서리를 바꾸려면 선택 해제하시고 다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고정된 평면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객체의 면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인장 방향은 윗면을 할게요. 얘는 인장 방향이자 고정된 평면이에요. 이렇게 화살표가 나타나고 있죠. 그런 다음에 기울기를 적용할 면도 또 동일하게 옆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제가 이 면을 선택했을 때 모서리랑 다른 점이 없어요. 왜냐면 이 끝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취소하고 모형 검색기에 있는 부품의 끝을 맨 끝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화면상에 작업 평면이 하나 나타나고 선이 하나 나타나죠. 그 중에서 고정된 평면이니까 이 작업 평면으로 한번 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고정된 평면. 인장 방향이자 고정된 평면은 이 작업 평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은 똑같이 옆면을 선택을 해줄 건데요. 방향을 바꿔서 볼게요. 아까 전에 이 객체의 윗면을 선택했을 때는 어차피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각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고정된 평면은 작업 평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이 면이 있던 위치를 조금 연장시켜서 고정된 평면과 만나는 점에서부터 각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가 좀 더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느 평면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각도가 적용되는 형상이 아주 크게 많이 바뀌고 있죠. 마찬가지로 인장 방향 반전 누르면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분할선 보도록 할게요. 인장 방향은 똑같이 윗면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면 위쪽으로 빠진다는 뜻이죠. 근데 이 분할선 제도가 있는 이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초콜릿 틀, 이런 몰드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넣고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빼내게 되는데요. 실제 제품을 제작하는 금형은 굉장히 형상이 복잡하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빼낼 수가 없어요. 양쪽을 다 빼내야 됩니다. 또는 옆쪽도 이렇게 빼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래로 빼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금형이 딱 두 개로 분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위쪽 틀이 있고 아래쪽 틀이 있을 텐데 빠지는 방향에 따라서 각도를 달리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선 유형이 있는 겁니다. 자, 분할 도구로는 저는 이 스케치 커브를 선택을 할 거고요. 면은 분할선이 그려진 면을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듯이 양쪽으로 각도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 각도는 대칭도 될 수가 있고 비대칭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도 1, 2를 다르게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인장 방향을 바꾸면 각도 1, 2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시죠? 좀 더 확실히 보이기 위해서 한쪽은 15도, 한쪽은 45도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인장 방향 바꿔보면 위, 아래 분할되는 각도 1, 2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할선 같은 경우는 왼쪽 아래 분할선을 고정할 건지 아니면 분할선을 이동할 건지가 있는데요. 고정인 경우에는 분할선 위치는 고정이고 안쪽으로 깎이듯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분할선 이동으로 하게 되면 평면이 분할선이 그려진 면이 그대로고 여기에 대해서 각도를 25도 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고정된 모서리도 지정이 가능하고요. 경계 선택하면 자동으로 고정된 모서리를 선택도 해주고 그 옆에 있는 전체 줄기 하면 전부 다 삭제도 됩니다. 최소 기울기 각도가 25도인데 한 10도라고 했을 때 위쪽에 대한 각도 또는 둘 다에 대한 각도 또는 아래쪽에 대한 각도 하면서 각도의 기준이 바뀌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 했으면 확인 눌러서 적용하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제도 명령 사용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아래쪽에 있는 제도 3번으로 가서 옵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서리로 음영 처리로 바꿔서 모서리가 보이게끔 바꿀 거고요. 지금 보고 있는 객체에서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인장 방향으로 지정을 할 거예요. 제도. 첫 번째는 고정된 모서리로 해서 옆에 있는 원의 평면을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면은 옆면을 지정해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절반을 잘랐을 때 위쪽을 선택하면 선택 지점에서 가까운 모서리가, 아래쪽을 선택하면 반대쪽 모서리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치수를 기준으로 만들 건지 그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도 적용해 볼게요. 5도를 입력을 하면 바깥쪽으로 퍼지듯이 만들어지죠. 자, 그런 다음에 이상 없으면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5도씩 면이 기울어져서 만들어졌겠네요. 자, 이번에 또 제도. 두 번째는 고정된 평면으로 해서 여기 파란색 면을 인장 방향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옆쪽에 있는 이 면들의 기울기를 적용을 할 건데요. 자, 자동 면 체인이 되어 있으면 필렛이 되어 있는 부분까지 선택이 돼요. 이렇게 선택이 되면 얘가 각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선택 해제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접선으로 연결된 부분은 이렇게 연결돼서 선택이 되는데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동면 체인에 체크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 옆쪽에 있는 이런 평면 부분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런데도 각도를 바꿨는데 변경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자동 혼합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인접한 혼합 피처, 필렛 부분이죠. 얘를 유지를 하게 되면 각도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각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자동 혼합 부분을 체크 해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필렛 부분도 변경이 됩니다. 보통은 각도를 줄 때 이런 필렛 부분은 제거를 한 다음에 각도를 주고 기울기가 적용된 상태에서 다시 필렛 부분을 적용을 해요. 근데 지금은 있는 상태에서 기울기를 적용하다 보니까 얘가 각도를 적용하려면 이렇게 적용하려면 자동 혼합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아무리 해도 인접한 피처가 유지되기 때문에 각도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제하고 원하는 각도 한 10도다 입력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각도를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인접한 피처를 유지할 때는 자동 혼합 체크하고 유지하지 않을 때는 해제하고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것으로 15차 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